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내연기관차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내연기관차가 과연 수명이 얼마큼 남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는요, 수명이 굉장히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2여 년의 내연기관차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 1년이 빨리 바뀔 정도로 자동차는 단순한 카, 비클, 오토라는 개념보다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의 모빌리티 자체는 우리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즉 직장에 도착을 해서 근처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요, 필요하면 전동 킥보드를 꺼내서 타고 이 직장까지 들어오는 이러는 것들을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또 초소형 전기차 같이 르노이 튀지 같은 모델이죠. 1, 2인승 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한다든지 또 시장을 본다든지 또 동네 한 바퀴를 돈다든지 이러한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머지않아서 5년 정도 있으면은 국내에서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UAM이라고 해서 도시명 플라잉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5분이면 갈 수 있고 택시 비용의 한 5배, 6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모두 다 모빌리티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특히 탄소에 관련돼서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이 비용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탄소에 대한 권리를 가져서 다른 데다가 팔을 수가 있죠. 최근에 들어와서 전 세계 전기차 20%를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순수 영업이익률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기차만 생산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권리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다가 이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이익률을 극대화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차가 많이 양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가성비 최고의 차가 10가지 이상 나오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힐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는요, 바닥에다가 배터리하고 모터를 깔고 특히 무겁고 부피가 큰 것을 바닥에 깝니다. 이렇게 해주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행 성능의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위의 공간을 필요 없는 공간이 다 없어지면서요, 안에를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시스템 자체를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더 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선을 간략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홀로 생산하다 보니까요, 필요 없는 부품도 많이 포함이 되고 또 필요 없는 배선이 많아지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7, 80% 배선을 없앨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간략화되다 보니까 내구성도 좋아지면서 고당 빈도도 급감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무공해차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국제 환경 기준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는 총량제 개념으로 이제는 규제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줄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해서 내연기관차 종식 선언한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2025년에 자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5년 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네덜란드라든지 또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 2030, 2030년 정도까지 다 내연기관을 종식시키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마 2035년 정도로 아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2035년에 신차의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하면은 일반 소비자들은 10년 정도 운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2045년, 50년 정도에는 내연기관차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050
탄소 중립선언 아마 아실 겁니다. 2050년에는 탄소 배출하는 것과 탄소가 흡수되는 이러한 이 공식이 제로가 되는, 어떻게 보면 배출이 없는 이러한 시기가 205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또 선도적으로 나가는 글로벌 제작사들은 순수 내연기관차는 판매를 안 하고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최근에 순수 이 내연기관차는 판매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이브리드 차 이상은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기능이 떨어지는 배출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차 정도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또 다른 모델로 승화시키겠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가 SUV 중에서 디젤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젤차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도리어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 디젤차가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면서도요, 또 국내 제작사의 어떤 기업윤리라든지 어떤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도요, 최소한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만큼은 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우리 미래의 후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깨끗한 지구 환경, 또 우리의 이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또 국가적인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선택부터 좀 더 친환경차, 또 무공해차를 구입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거고요. 또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운행하는 부분들은 친환경 경제운전, 에코드라이브를 통해서 좀 더 나만의 연료 절약 방법, 또 한템 못 들이는 운전으로 사고도 방지하면서 이산화탄소도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개인의 운동을 활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연기관차 종식 어떻게 보십니까? 오래 남지가 않았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요, 일반 우리 개인적인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